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기숙사. 지도에도 표시가 희미한 건물은 오래전 공업단지를 위해 지어졌다가 최근에는 인근 대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건물 구조는 단순했다. 빈 복도가 양쪽으로 방들을 품고 있었고 중앙엔 작은 휴게실이 하나 있었다. 벽은 오래된 석고판이 갈라져 있었고 계단은 밟을 때마다 금속성 울림을 냈다. 사건은 2월 어느 새벽 2시 17분에 시작됐다. CCTV 기록에 따르면 3층 복도에 있던 10명이 동시에 방을 나왔. 그들은 서로 다른 국적, 다른 나이였지만 마치 약속한 듯 같은 시각에 움직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모두가 복도 끝으로 향했다.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방화문과 닫힌 비상계단. 그러나 영상은 분명히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을 기록했다. 10명의 그림자는 카메라 프레임에서 점차 희미해졌다. 남은 건 흔들리는 형광등과 정적뿐이었다. 간호학과에 다니던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꿈결 같았어요. 문득 눈을 떴는데 그 사람들이 복도로 걸어나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움직이는 모습만. 경찰은 처음에 단순 가출 사건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휴대폰, 신분증, 옷까지 모두 그대로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심지어 침대에는 누군가 방금까지 누워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차갑게 식은 담요와 눌린 베개, 반쯤 비워진 컵라면. 사건 다음 날 기숙사 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말을 더듬었다. 우린 그 시간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CCTV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영상 분석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시 17분부터 2시 23분까지 복도 카메라는 간헐적으로 전자기 간섭을 보였다. 화면에 검은 줄이 번쩍였고 피사체의 윤곽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마치 인물이 실제보다 느리게 흔들리는 듯 반사된 영상처럼 겹쳐졌다. 전문가는 설명했다. 일반적인 전자기장 간섭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주변에 강력한 주파수 왜곡권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숙사 휴게실에서는 그 영상이 재생되었다. 남은 학생들은 소파에 앉아 다시 그 순간을 보았다. 화면 속 인물들이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 뒤를 돌아보는 듯한 장면이 있었다. 그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다. 픽셀이 일그러져 있었고 입모양만 남았다. 누군가는 그것이 비명 같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복도 끝 방화문은 굳게 잠겼다. 관리인은 매일 점검했지만 가끔 새벽마다 문틈이 안쪽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열쇠로 잠갔는데도 안에서 누가 밀어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열리진 않았습니다. 기숙사는 그대로 운영을 이어갔다. 사라진 10명의 빈 방은 다른 이들에게 재배정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면 누구나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다.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났을 때 또 다른 기묘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경비실에 보관된 모니터 기록. 2월 17일 이후 동일한 시각이시 17분이 되면 복도 CCTV가 자동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재생되었다. 그리고 정지된 화면 속에는 항상 10명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다. 그 영상은 마치 질문을 던지는 듯 보였다. 그들은 아직도 그 복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일까? 혹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사건은 단순한 집단 가출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2월 17일 이후 기숙사에서는 같은 시각의 이상 현상이 반복되었다. 2시 17분. 복도 CCTV 화면은 짧게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정지된 순간마다 화면 구석에는 흐릿한 실루엣이 겹쳐 있었다. 처음엔 10명, 다음엔 9명, 그 다음엔 8명. 경찰은 외부 전문가를 불렀다. 전자기장 연구팀이었다. 그들은 장비를 들고 건물 전체를 훑었다. 복도 끝에 다다른 순간 기기가 요동쳤다. 2시 16분 50초. 주파수가 솟구쳤다. 2시 17분 정각.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5초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가라앉았다. 연구원은 눈을 좁혔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전기 간섭은 아닙니다. 기숙사 관리인은 낮게 말했다. 그때마다 공기가 눌립니다. 벽을 두드리자 묘한 울림이 번졌다. 도면에는 비상계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끈한 콘크리트 벽뿐이었다. 기록상 언제 막혔는지 알 수 없었다. 결제란은 비어 있었고 도장은 번져 있었다. 2시 17분 복도 앞에 설치된 마이크가 이상한 소리를 잡았다. 찰칵!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듯한 소리. 그러고는 공백. 0.7초 동안 장비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지 직후 화면에는 다시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번엔 7겹이었다. 남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벽 너머에 계단이 있어. 누군가 매일 그 시간을 열어. 처음엔 농담처럼 흘려들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사건 11일째 한 학생이 방에서 사라졌다. 책상 위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휴대폰은 충전에 꽂혀 있었다. 알람은 2시 17분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CCTV는 그 시각 정지했다. 프레임 모서리에 작은 빗점이 찍혀 있었다. 그 학생이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전문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이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 물었다. 어디로 이동하는 건데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벽만 바라봤다. 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각 무언가가 작동했다. 그리고 CCTV는 끊겼다. 기숙사 기록은 늘 같은 문장을 남겼다. 문은 없었다. 계단도 없었다. 하지만 사라짐은 있었다. 실종자는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더 이상 가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공식 보고서는 여전히 모호했다. 사라짐의 경위불명. 이 한 줄이 전부였다. 2시 17분은 기숙사 전체를 잠식했다. 학생들은 그 시간이 다가오면 스스로 숨을 죽였다. 휴게실에 모여 모니터를 바라보는 자,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 어느 쪽이든 모두 같은 긴장에 잠겼다. CCTV 화면은 매번 같은 패턴을 보였다. 정지, 왜곡, 사라짐. 하지만 3월이 되자 변화가 나타났다. 정지된 화면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뿐 아니라 남아있는 학생들의 그림자까지 겹쳐 보였다. 카메라에 잡히지 말아야 할 얼굴이 희미하게 삽입되기도 했다. 웃고 있는 얼굴, 혹은 뒤돌아본 얼굴. 당사자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증언했다. 분명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모니터 속에는 제가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제 안에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연구진은 이를 위상분리라고 불렀다. 동일한 인물이 두 개의 궤적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현상. 그러나 그 궤적 중 하나는 언제나 벽 쪽으로 향했다. 3월 12일 단체 실험이 진행됐다. 자원자 6명에게 뇌파 센서를 부착했다. 새벽 2시 17분 모두 동시에 세타파가 솟구쳤다. 그래프는 마치 한 손이 눌러놓은 듯 완벽히 겹쳤다. 그리고 5초간 공백. 장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신호는 끊겼다. 깨어난 학생들은 같은 꿈을 말했다. 긴 계단이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계단의 형태, 손잡이의 차가움, 형광등의 떨림까지. 기숙사 복도에서는 이상한 일이 늘어났다. 잠든 학생의 이름을 누군가 낮게 부르거나 닫힌 방문 너머로 발자국이 멈추거나, 그러나 확인하면 아무도 없었다. 관리인은 결국 입을 열었다. 옛날엔 여기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갑자기 와서 메웠죠. 이유를 묻자 서류상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부터 계속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점점 불면에 시달렸다. 자정만 되면 책상에 앉아 문을 바라봤다. 2시 17분을 넘긴 뒤에야 겨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새벽이면 또다시 CCTV는 멈췄다. 그리고 기록은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사라진 인원은 늘어났다. 남아있는 학생들의 그림자조차 길게 찢어졌다. 연구원은 실험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사라짐은 감염처럼 확산된다. 목격은 곧 참여가 된다. 보는 자는 결국 기록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3월 20일 CCTV 화면에 전혀 새로운 것이 잡혔다. 복도 끝
벽면에 희미한 선이 생겼다. 처음엔 카메라 노이즈 같았다. 그러나 점차 형태가 명확해졌다. 선은 틈이었다. 닫혀있던 콘크리트가 마치 문짝처럼 분리되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이후 학생 5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번엔 방도 비어있지 않았다. 이불 위엔 누워있던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었고 책상 위 노트북엔 과제 파일이 열려 있었다. 심지어 녹음 중이던 휴대폰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소리가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고 있어. 녹음은 정확히 2시 17분에 끊겼다. 기숙사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10명도 되지 않았. 모두 서로를 의심했다. 다음은 내 차례일 거야. 누군가는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지만 발걸음은 복도 끝에서 멈췄.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치 벽 너머에서 손이 잡아당기는 듯했다. 2시 17분은 점점 가까워졌다. 형광등은 더 세게 떨렸고 CCTV 화면은 더 자주 멈췄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었다. 3월 말 기숙사 건물은 반쯤 비어 있었다. 남은 학생들은 10명 남짓. 그러나 복도는 여전히 같은 시각,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2시 17분. 화면은 멈추고 그림자는 늘어나며 누군가는 사라졌다. 남은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벽을 의식했다. 하얀 콘크리트면, 아무 장식도 없는 차가운 표면. 그 앞에 서면 귀 안쪽이 먹먹해졌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듯한 착각. 학생 하나가 불쑥 말했다. 저 벽 안에서 소리가 나요. 귀를 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자국과 쇳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처음엔 부정했다. 그러나 어느 밤 모두가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다. 낮고 무겁게 규칙적으로 울리는 발걸음. 아래로 내려가는 듯, 때론 위로 오르는 듯. 연구원은 녹음을 시도했다. 초저주파 센서를 설치했다. 2시 17분. 장비는 갑자기 과부하에 걸렸다. 스크린에 검은 파형만 가득 찼다. 그리고 이어진 공백. 10초 동안 아무 소리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돌아보지 마. 학생 4명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휴게실의 모니터가 꺼졌다. 다시 켜졌을 때 4명 중 1명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실제로는 방에 앉아 있었는데 화면에는 그가 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입술은 분명히 움직였다. 돌아보지 마. 그날 이후 그 학생은 급속히 말라갔다. 밥을 먹어도 체중은 줄었고 눈밑은 검게 꺼졌다. 무엇보다도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미묘하게 달랐다. 친구들은 증언했다. 거울 속에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는 작은 이상들이 더 자주 포착됐다. 폐쇄된 방 안에서 스스로 켜지는 조명, 빈 복도에 남겨진 젖은 발자국, 잠든 학생의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누군가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철수를 고민했다. 하지만 부모들이 찾아와 울부짖었다. 내 아이를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기숙사 앞을 지켰고 매일같이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27의 저주. 벽 너머로 사라진 사람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CCTV는 계속 같은 패턴만을 반복했다. 벽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실루엣. 그리고 다시 정적. 어느 밤 연구원은 자신이 직접 벽 앞에 서기로 했다. 장비 대신 몸으로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벽에 손바닥을 댔. 차가웠다. 그러나 2시 17분이 다가오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인 진동. 그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정각이 되자 손바닥이 허공을 짚었다. 벽이 사라져 있었다. 순간 그는 계단을 본 것 같았다. 아래로 이어지는 긴 계단.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끝에서 10명의 그림자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걷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벽은 제자리였다. 그러나 그의 손바닥엔 먼지가 묻어 있었다. 콘크리트 벽 안쪽에서 나온 것 같은 오래된 먼지. 그날 이후 그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계단이 떠올랐다. 10명의 그림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하나의 빈 얼굴. 4월이 되자 기숙사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다. 남아있는 사람은 학생 5, 연구원 3, 그리고 관리인뿐이었다. 복도는 적막했고
모든 방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안쪽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2시 17분은 여전히 찾아왔다. 형광등은 매번 같은 순간에 깜빡였고 CCTV는 정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현상이 덧붙었다. 정지된 화면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처음엔 사라진 학생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확대해 보면 달랐다. 얼굴이 흐릿했고 손발의 비율이 미묘하게 길었다. 무엇보다 그림자가 카메라 방향으로 다가왔다. 벽에서 멀어져야 할 발걸음이 오히려 화면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구원 중 한 명은 이를 반사 오류라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CCTV 화면 너머에서. 그 말이 나온 뒤부터 모두는 모니터를 응시하지 못했다. 눈을 피하면 안전할 것 같았다. 그러나 피하지 않아도 위험은 찾아왔다. 기숙사 방 안에 거울이나 창문에 자신이 아닌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생 한 명은 손수건으로 거울을 덮었다. 그러나 한밤중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거울 속에는 그의 뒷모습이 비쳤다. 실제로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반사된 모습은 복도 끝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달려온 연구원이 거울을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 장비에는 희미한 목소리가 찍혀 있었다. 곧 내 차례야. 그날 이후 남아있는 이들의 일상은 무너졌다. 서로를 의심했고 함께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모두는 그를 의심했다. 정말 네가 맞아? 대답은 같았다. 난 계속 여기 있었어. 그러나 눈빛은 흔들렸다. 마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듯 4월 12일 연구원 한 명이 자발적으로 실험을 제안했다. 벽을 직접 통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벽 앞에 섰 장비로 몸 전체를 기록하면서 2시 17분을 기다렸다. 정갑. 벽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연구원의 몸이 절반쯤 스며들었다. 가슴부터 어깨까지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한 얼굴이었다. 눈을 감은 채 마치 잠드는 사람 같았다. 지금 보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울렸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입이 움직이지 않는 걸 봤다. 목소리는 벽 안쪽에서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장비는 여전히 작동했다. 신호는 이어졌다. 그러나 화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가 찍혀 있었다. 무수히 이어지는 계단, 그리고 그 위에 줄지어 선 사람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어둠 속 깊은 곳, 연구원 2명이 동시에 속삭였다. 저건 우리야. 남은 사람들은 서류를 정리했다. 그러나 기록은 모순투성이었다.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지거나 다른 페이지로 옮겨져 있었다. 누군가 장난친 흔적은 없었다. 마치 문서 자체가 스스로 변형된 듯했다. 관리인은 더는 버티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 나가겠소. 그는 현관을 나섰다. 그러나 보안 카메라에는 그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다만 2시 17분 정문 앞에 멈춰선 실루엣만 기록됐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엔 아무도 없었다. 남은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2시 17분은 다시 다가왔다. 4월 중순 기숙사에는 이제 7명만 남아 있었다. 학생 넷, 연구원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관리인. 이들은 서로를 피해 다녔다. 같이 있으면 불안했고 혼자 있으면 더욱 두려웠다. 모두가 2시 17분을 기다렸다. 피할 수 없는 순간. 그 시간만 되면 벽은 떨렸고 CCTV는 정지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았다. 학생 중 한 명은 일기를 남겼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내 그림자는 자꾸 벽으로 향한다. 거울 속에선 내가 웃고 있다. 하지만 웃고 있지 않은 건 분명 나다. 그의 일기는 4월 15일 이후 멈췄다. 그날 CCTV 화면에는 5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겹쳤다. 실제로는 학생 4명만 남아 있었는데 연구원들은 기록을 검증하려 했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미 일그러져 있었다. 실험 노트는 글자가 바뀌어 있었고
전자 파일은 빈 폴더로 변해 있었다. 마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처럼. 남은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했다. 혹시 너도 이미 사라진 게 아닐까? 대답은 늘 같았다. 난 여전히 여기 있어. 그러나 눈빛은 공허했다. 어느 날 관리인이 벽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소리를 들어왔소. 밤마다 발자국 소리, 문 여는 소리. 처음에는 그냥 환청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소. 그는 벽을 두드렸다. 텅, 텅 안쪽에서 울림이 되돌아왔다. 그날 밤 관리인은 사라졌다. 그의 열쇠꾸러기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점점 시각을 잃어갔다. 벽과 형광등, CCTV와 그림자가 구분되지 않았다. 심지어 낮에도 복도가 어둡게 보였다. 햇빛은 창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마치 건물 전체가 다른 층위에 들어선 것 같았다. 학생 하나는 복도 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벌써 열려 있어요. 그러나 벽은 그대로였다.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잠시 후 CCTV 화면에 틈이 찍혔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 그러나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연구원은 손에 든 노트를 덮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벽 너머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다만 우리는 아직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 그의 말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확신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새벽 2시 17분, 복도의 형광등이 완전히 꺼졌다. 잠시 암흑,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학생 한 명이 사라져 있었다. 아무 비명도 없었다. 그저 빈자리만 남았다. 모니터에는 단 한 줄의 자막이 떠 있었다. 녹화 기능이 자동으로 입력한 문장이었다. 영상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남은 사람은 이제 5이었다. 그러나 모두는 알았다. 실제로 몇 명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혹시 이미 절반은 사라졌고 그림자만 이곳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4월 말 기숙사에 남은 사람은 5이었다. 그러나 숫자는 의미가 없었다. 누가 살아있고 누가 사라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했다. 말을 걸면 목소리는 들렸으나 그림자가 어긋나 있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인데 복도 바닥에는 2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쪽은 방으로 향했고 다른 한쪽은 벽으로 향했다. 연구원은 이를 분리된 존재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 글씨가 변형됐다. 노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존재는 이미 분리되어 있다. 여기는 남은 껍데기일 뿐. 밤마다 CCTV는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정지, 흔들림, 사라짐. 하지만 어느 날 화면에 이상한 것이 찍혔다. 복도 끝 벽면에 수십 개의 눈동자가 겹쳐 떠 있었다. 한순간 번쩍였다가 사라졌지만 기록을 돌려보면 확실히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모두는 거울을 없앴다. 그러나 거울이 사라지자 창문이 대신 작동했다. 밤이 되면 창문 유리에 자기 얼굴이 아닌 낯선 얼굴이 비쳤다. 웃고 있거나 손짓하거나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 속삭였다. 학생 한 명은 미쳐버렸다. 그들이 부르고 있어. 이미 우리 이름을 알고 있어. 그는 방을 뛰쳐나가 벽을 두드렸다. 2시 17분 그의 손이 콘크리트에 닿자 손바닥이 그대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남은 넷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다. 벽 너머에서 끊임없이 발걸음이 오르내렸다. 규칙적인 리듬, 금속 계단의 울림. 어쩌면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른다. 연구원 한 명은 기록 장비를 해체하며 중얼거렸다. 데이터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우리가 이미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는 갑자기 방 한쪽을 응시했다.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8명이 서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의 시선과 목소리만 남았다. 그날 새벽, 그는 사라졌다. 기숙사에 남은 셋은 방을 잠그고 불을 껐다. 그러나 어둠은 안전하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바로 계단이 보였다. 끝없는 하강,
끊임없는 발자국,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돌아보면 안 되지만 돌아보지 않아도 이미 가까이 있었다. 하루가 지날수록 셋의 얼굴은 닮아갔다. 눈동자가 흐려지고 입술은 같은 각도로 굳어졌다. 마치 동일한 존재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는 듯 했다. 마지막 남은 학생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벽은 이미 열려 있었고 나는 이미 지나갔다.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다. 펜 끝은 눌린 채 멈춰 있었다. CCTV 화면은 그날 밤 또 정지했다. 2시 17분.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은 3명은 모두 방에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에는 6개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5월 초 기숙사 안은 고요했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남은 사람은 셋이었다. 그러나 셋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바라보는 순간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복도 CCTV를 돌려보던 연구원이 낮게 속삭였다. 우린 셋이 아니라 5이에요. 모니터 속에는 분명 5개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3뿐이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2시 17분이 가까워지자 형광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빛이 깜빡일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겹쳤다. 어느 순간 한 사람의 표정이 둘로 갈라졌다. 웃는 얼굴과 울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묘하게 비틀린 또 다른 얼굴. 학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카메라를 켜고 자기 얼굴을 확인했다. 그러나 화면 속에는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화면이 검게 변했다. 남은 연구원은 벽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귀를 대자 안쪽에서 수십 명의 목소리가 겹쳐 속삭였다. 여기 있다. 아직도 있다. 들어오라. 그는 귀를 떼지 못했다.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그날 새벽 그는 자취를 감췄다.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 벽 안에서 나는 내 이름을 들었다. 이제 2명만 남았다. 그러나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주치는 순간 상대가 2명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눈을 피하면 1명, 눈을 맞추면 2명. 숫자는 계속 어긋났다. 그날 밤 CCTV는 새로운 패턴을 보였다. 2시 17분 정지된 화면 속에서 복도에 13명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다. 남은 2사람은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계단이 보였고 눈을 떠도 계단이 보였다. 복도는 계단으로 이어지고 계단은 다시 복도로 이어졌다. 끝은 없었다.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다. 이제 나는 몇 명인지 모른다. 여기 있는 내가 진짜인지, CCTV 속의 내가 진짜인지, 혹은 모두 가짜인지. 그가 글을 멈추자 방 안에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이미 거기 있다. 나는 곧 사라진다. 그리고 형광등이 켜졌을 때 의자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일기장만 펼쳐져 있었다. 5월 중순, 기숙사에는 단 1명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발걸음은 계속 들려왔다.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걸음. 2시 17분, CCTV 화면은 여전히 정지했다. 정지된 프레임 속에는 수십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분명 그의 옷차림과 똑같았다. 그러나 얼굴은 없었다. 희미한 공백만 남아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펴고 떨리는 글씨로 적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사라졌다. 내가 본 나의 모습은 얼굴 없는 껍데기였다. 그날 이후 그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이 CCTV 속 그림자와 겹쳐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립은 그를 더욱 무너뜨렸다. 거울이 없는 방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 얼굴을 보았다. 벽에, 바닥에, 심지어 자기 눈꺼풀 뒤에도 밤마다 계단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금속 울림이 이제는 바로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귀가 아닌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려와. 너의 차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도를 했다. 벽 앞에 앉아 카메라를 켜고 자기 얼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2시 16분 30초. 눈은 떨렸고 손은 차가웠다. 2시 17분 정각. 화면이 흔들리며 검게 변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카메라 안에 2명으로 찍혀 있었다. 하나는 방 안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절규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영상 속에 그는 아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돌아오지 마. 순간 벽이 갈라졌다.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보았다. 계단이었다. 끝없는 하강. 그리고 수십, 수백의 그림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모두 얼굴이 없었다. 손이 벽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닌 물처럼 흐르는 감각. 그는 저항했으나 발끝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눈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 속에는 여전히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사라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CCTV는 더 이상 정지하지 않았다. 2시 17분. 화면은 정상적으로 흘렀다. 그러나 복도는 비어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기숙사 방은 모두 닫혀 있었고 소리 하나 없었다.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모두 사라졌으나 그림자는 여전히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는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가 이미 벽 너머로 끌려간 것일까? 5월 말 기숙사는 폐쇄되었다. 학생도, 연구원도, 관리인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을 봉인했고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상현상은 끝나지 않았다. 봉인 이후에도 2시 17분이 되면 CCTV 서버가 자동으로 작동했다. 전원은 차단되어 있었는데도 화면은 여전히 기록을 남겼다. 화면 속 복도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각 희미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때로는 5, 때로는 13, 때로는 20개. 숫자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반복은 끊기지 않았다. 특수 분석팀이 파견되었다. 그들은 기록을 검토하다가 기묘한 점을 발견했다. 실루엣 중 일부가 분명 살아있는 학생들의 체형과 일치했다는 것. 심지어 실종되기 전 입었던 옷까지 동일했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영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반사 혹은 다른 층위에서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분석이 이어졌다. 정지 프레임을 확대하면 벽 너머로 열려있는 틈이 미세하게 잡혔다. 빛도 색도 없는 틈. 마치 화면 자체가 갈라져 버린 듯한 흔적. 한 연구원은 모니터를 오래 응시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 붙잡았을 때 그의 눈동자는 검게 번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연구를 중단했다. 남은 사람들은 CCTV 서버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비를 해체하려는 순간 모든 화면에 동시에 같은 장면이 출력되었다. 복도 끝 벽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했다. 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입술의 움직임은 명확했다. 2시 17분. 모니터는 동시에 꺼졌다. 다시 켜졌을 때 장비를 해체하던 연구원 한 명이 사라져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기숙사 건물은 다시 봉인되었다. 그러나 소문은 퍼졌다. 근처 주민들은 새벽마다 벽 안에서 들려오는 발걸음을 증언했다.
때로는 웃음소리, 때로는 낮게 부르는 이름. 분명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단편적으로 보도했다. 경기도 기숙사, CCTV 오류 논란. 실종 사건 여전히 미해결. 그러나 기사들은 곧 삭제되거나 아카이브에서 사라졌다. 검색을 해도 제목만 남아있을 뿐 내용은 비어 있었다. 한 기자가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영상을 봤다. 2시 17분. 그들은 여전히 복도에 있었다. 그러나 화면 속 그들은 카메라가 아니라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후 기자는 종적을 감췄다. 현장은 지금도 비어 있다. 그러나 매일 새벽 복도 끝 형광등은 켜졌다가 꺼진다. 전원은 차단되어 있는데도 불빛은 살아난다. 누군가는 묻는다. 사라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CCTV 화면을 보는 우리 쪽이 이미 끌려 들어간 것일까? 6월. 기숙사는 완전히 폐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출입문은 용접으로 막혔고 외부 전력도 끊겼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같은 시각, 같은 소리를 들었다. 2시 17분. 기숙사 건물 안에서 형광등이 켜지고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이 울렸다. 정부는 이를 집단적 착각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식 발표와 달리 내부 보고서는 달랐다. 이 17 현상은 외부에서도 감지된다. 주변 전작이 파동이 매일 같은 시각, 8초간 변형된다. 연구소는 이를 시간 단층 현상이라 불렀다. 공간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접히는 지점.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전문가는 기자 앞에서 설명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다른 층위로 이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자는 물었다. 그럼 CCTV에 찍힌 실루엣들은 뭡니까? 전문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리포트 한 장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확대된 화면이 인쇄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얼굴 없는 그림자. 그리고 그중 하나는 분명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기숙사 건물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만 언급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퍼졌다. 밤마다 벽 앞에서 이름을 불리면 사라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돌아온다는 소문. 누군가는 직접 가서 녹음을 시도했다. 파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생 버튼을 누르면 같은 구절이 반복되었다. 여기 있다. 아직도 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공포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지나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벽 너머의 계단, 얼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시각에 멈추는 시간.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묘사했다. 보고서는 결론을 맺지 못했다. 다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남아 있었다. 2시 17분, 실종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다음 차례를 기다릴 뿐이다. 언론은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사적으로 취재를 이어갔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기록했다. 새벽, 복도 끝에서 스스로를 목격한 경험. 카메라가 아닌 맨눈으로. 한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분명 펜을 들고 있었는데 내 손은 이미 벽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돌아봤을 때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사라지는 건 학생도 연구원도 기자도 아니었다. 목격하는 자 그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우리의 시선도 언제 사라질까? 6월 말 사건은 기숙사 건물 너머로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근처 대학생 몇 명이 새벽에 몰래 들어갔다. 2시 17분 그들은 휴대폰으로 복도를 찍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은 단 몇 초 만에 검게 변했다. 다시 확인했을 때 파일 이름조차 사라져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다음날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부에는 여전히 이름이 있었지만 누구도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같이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지? 기억은 비어 있었고 자리만 남았다. 언론은 더 이상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기사들이 아카이브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것은 비어있는 헤드라인뿐이었다. 경기도 기숙사 집단 실종. 기사 링크를 누르면 화면은 흰 공백만 떴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기억의 침식이라고 불렀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기록한 흔적과 사람을 기억하는 의식 자체가 동시에 지워지고 있었다. 7월, 기숙사 주변 CCTV에도 이상이 나타났다. 길 건너편 카메라에 밤마다 어딘가로 향하는 줄지어선 그림자들이 찍혔다. 실제로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은 끊임없이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어두운 복도, 흔들리는 형광등, 그리고 벽으로 향하는 행렬. 주민들은 입을 닫았다. 보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하는 순간 나도 끌려갈 것 같으니까. 심리학자들은 집단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석팀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건 망상이 아니라 감염입니다. 2시 17분에 발생하는 현상을 목격한 자는 결국 자기 존재를 잃어간다. 국회 보고서에는 모호한 문장이 남았다. 현상은 지역적이지 않다. 이미 확산되었다. 단지 기록과 인식이 따라잡지 못할 뿐이다. 실제로 사건을 다루던 몇몇 연구원은 기억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를 인터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는데 재생을 하면 제 목소리만 들립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지워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페이지가 공백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기록 장치가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었다. 기록하려는 사람이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은 연구원은 이렇게 썼다. 나는 매일 벽을 본다. 벽은 닫혀 있는데 동시에 열려 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없다. 그리고 나는 곧 이름을 잃을 것이다. 그 문장을 끝으로 그의 이름마저 보고서에서 지워졌다. 7월 중순, 기숙사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보고서를 봉인했다. 언론은 입을 닫았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매일 2시 17분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악몽을 꾸었다. 끝없는 계단, 얼굴 없는 행렬, 그리고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났다.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서도 같은 꿈을 꿨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어떤 이는 낮에도 환청을 들었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벽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감염성 환각이라 불렀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환청의 시각은 모두 정확히 같았다. 2시 17분. 연구원들이 남긴 기록은 점점 흐려졌다. 페이지마다 글자가 빠져 있었고 중요한 이름은 공백으로 남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보관 중이던 CCTV 파일이 변형되었다. 복도는 그대로였지만 벽 앞에 서 있는 그림자가 점점 늘어났다. 파일을 열 때마다 숫자가 달랐다. 어제는 13, 오늘은 22, 내일은 40이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복제다. 그 말처럼 그림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증식했다. 누군가 사라질 때마다 새로운 그림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루엣까지 찍히기 시작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간 행인, 카페에서 마주친 낯선 얼굴, 심지어 카메라 앞에 앉아있던 분석관 자신의 모습까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장비를 껐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분명히 그를 알았지만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7월 20일 또 다른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실종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사회로 확산된다. 기억하는 자는 곧 대상이 된다. 보고서를 남긴 이는 그날 저녁 사라졌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의자에 앉아있던 형체만이 잠시 남았다. 그 형체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내 흔적 없이 사라졌다. 도시는 점점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새벽에 창문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시 17분, 벽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현상은 기숙사 건물에 국한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우리의 일상 속 모든 벽 뒤에서 시작된 것일까? 7월 말 기숙사 사건은 더 이상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 부산, 광주, 전국 곳곳에서 같은 시각, 같은 증언이 보고되었다. 2시 17분, 벽이나 거울 혹은 텅 빈 공기 속에서 발걸음이 울렸다는 보고. 나는 확실히 혼자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공백뿐이었다. 보고서마다 빠진 문장, 사라진 이름, 남겨진 빈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기억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대형 방송국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그러나 녹화 도중 카메라가 동시에 멈췄다. 모니터 속 화면에는 제작진의 모습이 아니라 낯선 행렬이 잡혀 있었다. 줄지어선 그림자들이 렌즈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 제작진은 비명을 지르며 장비를 껐다. 그날 이후 그는 방송국에서 보이지 않았다. 출근부에는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동료들은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다. 사건은 점차 국가적 금기어가 되었다. 2시 17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사에서 삭제되었다. 대신 모호한 표현만 남았다. 특정 시각에 발생하는 현상.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시각이 언제인지를. 한 연구기관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실험을 시도했다. 전국 100개의 CCTV를 동기화하여 2시 17분을 기록하기로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화면이 동시에 정지했다. 그리고 각각의 화면 속에는 수백 개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다. 그 실루엣들은 서로 다른 장소임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렌즈 바깥, 화면 너머, 즉 영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실험은 즉시 중단되었다. 보고서는 폐기되었고 관련자 일부는 실종되었다. 남은 연구원은 짧게 메모를 남겼다. 벽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다. 벽은 우리가 보는 모든 면에 있다. 그것이 하얀 벽이든 검은 화면이든 혹은 우리의 눈꺼풀이든.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어 자기 얼굴을 확인했다. 그러나 화면 속의 자신은 종종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거나 웃거나 벽 쪽을 바라보거나 심지어 입술을 움직이며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이제 내 차례다. 불안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학교는 수업을 중단했고 기업들은 야간 근무를 없앴다. 2시 17분을 피하기 위해. 그러나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렀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적었다. 실종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다. 실종은 존재의 상태다. 존재가 스스로의 기록에서 지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실종이라 부른다. 그 문장은 곧 삭제되었다. 철학자의 이름 역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빈 서가와 공백뿐인 서류였다. 8월 기숙사 건물은 철거되었다. 중장비가 동원되어 벽과 천장을 부수었지만 안은 비어 있었다. 계단도 방도 흔적도 없었다. 마치 애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철거 현장 노동자들은 같은 시각, 같은 경험을 했다. 2시 17분, 굴착기가 멈췄다. 엔진은 꺼지지 않았지만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다. 모니터에는 잠시 낯선 그림자들이 비쳤다. 그리고 이어진 정적. 장비는 다시 움직였지만 그 순간 현장에 있던 2명의 인부가 사라졌다.
명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보고서에는 공란만 기록되었다. 철거는 끝났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벽이 사라져도 2시 17분은 여전히 반복되었다. 이제는 건물이 없는 빈 공터에서조차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형광등 대신 가로등이 떨렸고 CCTV 대신 스마트폰 화면이 멈췄다. 공간은 사라졌으나 시간은 남아 있었다. 도시는 침묵했다. 사람들은 그 시각에 창문을 닫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안전하지 않았다. 눈꺼풀 뒤에서조차 끝없는 계단이 보였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기록은 사라졌지만 단 한 구절만 떠돌았다. 실종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존재다. 그 말처럼 어쩌면 사라진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계단 아래 어둠 속 혹은 카메라 프레임 너머에서 그들은 줄지어 서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록은 CCTV 서버가 자동으로 남긴 로그였다. 날짜 8월 17일, 시간 2시 17분, 메시지 존재 확인 불가. 관찰자는 대상과 동일하다. 기록을 본 사람은 속삭였다. 사라진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일지도 모른다. 화면은 꺼졌다. 빛은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